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37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37회에서는요,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 제도라는 걸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제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36회 때까지는 존속기간 갱신, 즉 상표권 등록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걸 하고 있었는데, 존속기간 갱신은 우리가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거죠. 상표권만의 독특한 제도. 그런데 이제 상표법상의 또 독특한 제도가 지정상품 추가하는 제도가 있고요. 상품 분류 전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등록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상품 추가 제도라는 걸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자, 우리가 어떤 상표가 있는데 거기에 상품을 추가하는 별도의 출원인가 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 이게 A, 대문자 A가 상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문자 A, 그 다음에 소문자 B가 상품이라고 칠 때,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등록 상표만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상표 등록 이후에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법 규정 자체도 이제 등록 상표 이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지정상품 추가는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상품을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만약에 A라는 상표가 있고요. 이제 C라는 상표를 별도로 등록받고 싶을 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특유 제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상표가 등록돼 있거나 출원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C라는 상품을 추가하는 별도의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원래 그냥 등록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면,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렇게 상표 출원이나 등록이 있을 때 여기다가 상품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등록증에도 요 처음에 있었던 상표에 요 상품 C가 포함돼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차이가 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번으로 만약에 그냥 별도의 상표 출원을 해서 C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받으면, 자, 요때부터 10년간 우리가 존속 기간을 갖게 되고 갱신이 가능하다고 했죠.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 우리가 지정상품 추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원 출원이나 원 등록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에 C만 추가가 되다 보니까, 자, 이거를 이제 별도로 존속 기간을 다르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면 어렵기 때문에, 자, 원래 이 상표에 출원이나 등록이 있으면 요 등록일로부터 10년 여기에 그냥 합체가 돼서 같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는 별도로 심사를 하는 건 똑같고요. 취급도 다르게 합니다. C라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별도로 상표 등록을 받은 것처럼 취급을 하지만, 요 한 가지 존속 기간이 같아지는 거, 요거 하나만 우리가 이제 이걸 종속성이라고 하는데, 존속 기간을 같이 하는 거 말고는 마치 별도로 출원한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심사를 다 하고요. 기존의 출원의 등록에 상품을 추가한 데서 무조건 등록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심사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일반 별도의 상표 출원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특유 제도인데, 지정 상품을 별도로 추가하는 출원, 그리고 등록 상표뿐만 아니라 출원 상표에도 추가할 수 있다. 별도로 출원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 상품 추가 등록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무에서도 뭐 많이 합니다. 이거 이제 하나의 등록증에 그냥 같이 포함시키려고 할 때 지정 상품 추가 출원, 아니면 원래 있던 상표에다가 또 별도의 상표권을 갖게 하려면 그냥 일반 출원을 하시면 되는데, 권리 차이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속 기간이 같아지기 때문에 존속 기간이 줄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상표권은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관리 차원에서 그냥 하나의 상표권에서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지정 상품 추가 출원, 뭐 별 상관없이 그냥 상표권 그냥 뭐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되지라고 하면 그냥 별도로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정 상품 추가 등록 출원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상품 분류 전환하는 등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여튼 이름을 잘 보셔야 되죠. 뭐든지 제목에서 모든 내용이나 절차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자, 상품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 분류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우시게 되겠지만, 우리 국제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상표로 그냥 출원해서 등록받는 게 아니라 상품마다 별도로 분류를 정해놨는데, 그게 상품 분류, 니스 분류라고 해요. 나이스가 아닙니다. 니스 지역에서 조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니스라고 하는데, 상품 분류라고 해서 1류부터 45류, 1류부터 34류는 상품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35류부터 45류까지는 서비스에 관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9류에 해당하고요. 뭐 의류 같은 것들은 25류 뭐 이런 거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식당업이나 이런 것들은 43류, 뭐 의사 같이 관련된 병원업 이런 것들은 44류, 그다음에 우리가 변리사업 이런 것들은 45류, 이렇게 분류를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류가 언제부터 됐냐면 98년 3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이렇게 국제 분류. 그래서 지금 니스 분류에서 뭐 12판 이게 막 우리가 업데이트 되는 게 계속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응용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98년 3월 1일 이전에는 그럼 뭐 분류가 나름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분류가 옛날에 있었어요. 이거 몇 군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국제 분류하고 전혀 다르게. 그래서 뭐 브라질이나 이런 어떤 많은 나라들은 없는데, 이제 몇 개 나라들은 국제 분류 대신에 자기 나라만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로 바꾸기가 이제 전산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안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브라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나라도 98년 3월 1일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만의 분류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98년 3월 1일부터 이제 국제 분류를 쓰게 됩니다. 국제 분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즘은 전산이 다 돼 있으니까 옛날에 분류로 됐던 거를 그냥 전산으로 그냥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자, 이게 바뀌어진 시점이 잘 보십시오. 98년도죠. 자, 이 당시에는 이게 바로 전산으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제도가 뭐냐면, 우리가 당장 바꿀 수는 없다. 예전에 구분류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분류로 표시를 했던 게 있는데 전산상으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상표 등록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냥 쓰다가 이제 한 10년마다 갱신을 하니까, 자, 10년마다 갱신할 때 이때 분류를 우리가 이제 매번 바꾸면 어려우니까 갱신할 때 분류를 전환해라. 무슨 분류로? 우리 현재 쓰고 있는 국제 분류로 바꿔서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서 해주겠다라는 게 분류전환 등록 제도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98년도 3월 1일부터 국제 분류가 적용됐기 때문에 98년 3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요 분류전환 등록 제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년마다 해야 되는데,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 2025년이죠. 자, 그러면 예전 분류였던 걸로 10년 지났을 때 갱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갱신을 하면서 분류 전환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고 안 했잖아요. 자, 10년. 그러면 어쨌든 갱신은 되지만, 이거 원래 분류 전환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러면 10년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벌써 2025년이죠. 자, 웬만한 상표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모르고 만약에 안 바꾼 상표들은 다 어떻게 됐을 거예요? 다 소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분류 우리 전환 등록이라는 제도는 원래 지정 상품 추가 등록과 같은 법 규정 비슷하게 있다가, 얘네들은 이제 거의 실익이 없고 그냥 나중에 분류 전환 등록에 대한 무효 심판 이런 제도는 있어야 하니까 이거를 저기 213조 이렇게 해서 저 뒤 규정으로 보냅니다. 우리 상표법은 227조까지 있는데 이제 분류 전환이라는 게 거의 이제 해당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얘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무효 심판 제도도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 전에 분류 전환한 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무효 심판 걸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그런 걸 남겨놓은 겁니다. 평생 없어질 수는 없어요, 분류 전환 등록은. 하지만 이제 실제 분류 전환을 할 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원래 지정 상품 추가나 이런 것과 같이 있던 규정을 저 뒤쪽으로 법 규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분류전환 등록 제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시험에 그나마 나오는 건 뭐냐면, 분류전환 등록을 아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상표권이 소멸한다고 했죠. 자, 상표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소멸 원인 한 8가지 정도 있는데 요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시험에도 최근에 나오긴 했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이게 절차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된 거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판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은 예전에 우리나라만에서만 쓰던 분류를 이제 국제 분류, 나이스가 아니라 니스 분류라는 걸로 바꾸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정상품 추가 출원과 분류 전환 등록을 설명드렸는데, 이게 상표권 등록에 관련된 절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 명언, 자, 끝까지 버틴 사람이 승리한다. 자, 끝까지 잘 버티시고요.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텨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지식 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37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고요.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